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3일 대구 MBC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증거 위조 사건과 관련한 놀라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국힘당 지도부와의 커넥션 정황을 폭로한 건데요. 그 사실이 실로 충격적입니다. 국힘당 원내대표를 지낸 주호영 의원이 조국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핵심 증인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최 전 총장은 미래통합당에서 당선권 비례대표를 제안받았다고 말한 만큼 증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며칠 뒤인 지난해 12월 28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학교 관계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한국당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지금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죠? 조영이도 전화 왔고 뭐 했는데 뭐 도와준대요? 그래 원래 동양대 전 관계자가 한국당, 국민의힘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를 묻는데요. 그러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주호영도 전화가 왔고 했는데 당시 현직 국힘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건데요. 이는 최성해 전 총장과 그 배후에 국힘당이 있었고 모종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대구 MBC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관련된 단독 보도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지난 단독 보도에서 국힘당에서 최 전 총장에게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를 제안했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대목인데요. 주 대표님이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예. 통화하신 적이 있습니까? 통화한 적 있어. 작년에 예예예. 원내 대표께서 예. 그쪽에 그 정경심 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인데 예. 이렇게 접촉했다고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재판 있기 전이야. 재판 있기 전에. 아니 그렇지 그래. 그때 막 뭐 시끄러울 때 예. 한 번은 전화 안 받고 한 번은 저 꿋꿋하게 힘내시라고 이래 전화한 기다야. 주호영 국힘당 전 원내대표도 최 전 총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구 MBC 기자는 주 전 원내대표와 통화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지난해 2020년 통화를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을 공격했던 야당 원내대표와의 이런 통화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하자 주 전 원내대표는 말을 바꾸는데요. 통화 시기는 원내대표 시절이 아닌 평의원이었던 2019년 9월 무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성해 전 총장은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전화가 왔다며 다른 말을 하는데요. 전화는 되도록이면 나한테 안 오는 게 좋아. 국민의힘도 안 오는 게 좋아. 만약에 예를 들어 나중에 뭐 하면 뭐 국민의힘에 뭐 얻었다고 이러나 그런 소리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화 안 오는 게 좋아. 근데 뭐 조영이 대표니까 내가 안 받았지. 판사 출신 주호영 의원이 재판 이전의 핵심 증인에게 힘내라며 전화한 것도 정치적 의미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21대 총선 한 달 정도 전인 지난해 3월 최성해 전 총장은 충격적인 말을 실토하는데요. 그 국힘을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공천도 해준다 했고 비례대표제도 5번 안으로 준다 했는데 다 섰다가 내가 결체하고 결정지었어. 미래통합당에서 공천도 해준다고 했고 비례대표도 5번 안으로 준다고 했는데 안 나간다. 나섰다가 내가 안 나가기로 최종 결정지었다고 실토한 겁니다. 대구 MBC는 당시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통합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인 공병호 씨에게 비례대표 제안 여부를 물었지만 아직 답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최 전 총장의 50년 지기 최측근 인사 J씨가 주변 인물들에게 한 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구 MBC가 지난 방송에서도 공개한 녹취록인데요. 준비 없이 총련 경선에 투자는 야야고 이게 8월 20일부터 다 준비하고 있었다 할 때는 그때가 그냥 갈림길을 쓰가 있었다 이래. 이 좋은 편 잘못 들었다가는 자한당이 정권 잡으면 학교 못 나가야 돼.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사건을 2019년 8월 20일부터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는 국힘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비협조했던 동양대가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대목인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J씨의 녹취록을 믿을 수 없고 최성해 전 총장의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번에 폭로된 최 전 총장과 국힘당 지도부의 커넥션은 이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조작됐으며 문재인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치 공작이었다는 정황과 의혹만 재확인됐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경심 교수는 무죄입니다. 최성해 전 총장과 국힘당 그리고 검찰과 언론이 짜고 친 정치 공작 사건이며 이들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국힘당이 백신 구입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당 국회의원 2명을 백신 구매 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으로 파견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국힘당은 전날 예고대로 12일 오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확보를 위해 당 차원의 방미 사절단을 미국으로 출국시켰는데요. 이번 사절단은 국힘당 박진 의원과 최용두 의원 이렇게 2명으로 꾸려졌으며 이들은 약 일주일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 머물며 미 의회와 행정부 인사 등을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힘당은 무자격 백신 구걸원정단을 미국에 파견해 국가망신을 초래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고 만 건데요. 미국이 그리 가고 싶었나요? 황교안의 꼴불견에 이은 또 다른 황당한 사건입니다. 이런 국힘당의 독자적인 행동에 더불어민주당은 혼선만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백신 구매 사절단은 실익이 없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며 국힘당은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백신의 불안감을 키우더니 최근에는 백신 보릿고개를 운운하며 마치 백신 부족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호도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공급을 둘러싼 국가 간 역학관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백신 사절단은 오히려 백신 수급 정책의 혼선만 초래할 뿐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역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국힘당 방미 백신 사절단에 대해 걱정이다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미국에 가기 전에 정부 관계자와의 최소한의 소통은 하고 가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이 쪽팔리지 않도록 말이다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꼴불견이 국가망신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뻔히 국가의 지도자가 존재하고 정부가 나서 철저한 백신 수급 계획에 맞춰 일정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이게 뭐 하는 추태인 건가요? 당신들의 나라는 대체 어디입니까? 황교안도, 박진도, 최용두도 대한민국 국민은 맞습니까? 국힘당은 아주 엉망진창입니다.